네, 안녕하세요. 신성통상입니다. 급트레이딩 전정현 소장인데요. 자, 예상과는 다르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금요일장에 플러스권 마감이 됐지만 음봉을 길게 만들고 윗꼬리를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서는 월요일장에 이런 급등을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저가주, 그 중에 이제 핵심 이슈의 어떤 대장주, 이런 것들은 종종 이렇게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저가주의 그날의 주가 고점, 저점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뭐 사실 반등 폭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다행스럽게 큰 폭으로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 주가 예측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리더라도 자꾸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전망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예상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날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제가 반등폭을 좀 짧게 봤습니다만은 일단 유감스럽게도 더 큰 폭으로 올라서 그 점 제가 일단 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다시 예상을 한번 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저가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중에 등락을 보면서 그때 임기응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저가주들의 매매 판단입니다.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가 흔들었다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은 주말에 일본의 수출 규제권이 더 확산되리라는 재료들이 좀 나오고요. 조금은 더 일본의 수출 규제권이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더 차별화돼서 붙은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신용 같은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지금 2.5%되니까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요, 신용이 그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좀 플러스 요인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성통상은 끼가 있기는 한 종목이에요. 끼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었다가 이렇게도 이제 치고 나가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봉을 한번 보면 예전에도 한번 그 큰 폭으로 급등을 할 때가 좀 있었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배 정도 시세가 났었던 그런 측면의 과거 패턴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2.5배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2,000원 선까지 더블 시세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는데, 물론 지금의 강도로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월요일에 너무 거래가 터졌잖아요. 월요일에 너무 거래가 터져서 이 지난주의 거래 그리고 이번 주의 거래라는 것은 월요일 하루 거래되고 거래가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를 터뜨려 버린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토탈 거래량이 월요일 날 하루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1억
4,300만 주가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 1억 1,000만 주가 거래가 하루 동안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끼가 있고 다 좋은데 이 거래가 많아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나 원 없이 매수했고 원 없이 매도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체력이 좀 방전이 되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매수를 할 분들이 거의 다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은 누가 매수를 할 겁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늘고 있어요. 자꾸 그 신규 수출 규제, 뭐 애국 테마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에너지가 한 곳이 아니라, 신성통상 하나가 아니라, 모나미 또 하나가 아니라, 뭐 캠트로스라든가, 뭐 3S라든가, 3S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좀 덜 오른 쪽으로 매기가 올라갈 그런 소지도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치고 나가면 일봉상으로도 그랬지만 한번 크게 치면은 그 다음날 꼭 흔드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한번 크게 치고 플러스권 시세지만은 흔들었고, 자, 지금 한번 또 크게 치고 또 흔드는 그런 패턴이 나올 소지가 좀 있죠. 순서도, 흐름도를 볼 때.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면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면도 말씀을 드렸고요. 나쁜 면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5일 이동평균선 있죠.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오겠죠. 대략 1300권 올라올까요? 그죠?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오겠죠. 정확한 5일선의 위치는 내일이나 모레의 신성통상의 주가에 따라서 이제 틀릴 거지만, 되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표시한 정도,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결국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저가주의 주가 예측이라는 건 상당히 힘들고 맞추기도 힘들고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은 이 그날의 5일선 있죠. 5일선을 결국 이제 종가로 깨지 않으면 그 흐름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종가로 5일선마저 무너뜨리면은 그때는 손상을 많이 받는 것이다. 그때는 바로 못 올라오고 요동을 거친다. 이걸 좀 유념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단계적으로 화요일장에서 화요일 하루에 뭐 10% 이상의 시세를 낸다. 그러니까 월요일 종가 대비 10% 이상의 시세를 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쪽으로 보자 이거죠. 그죠? 만일 이런 정도 시세를 안 주면 5일선 정도를 보면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력으로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 시장이 화요일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허상일 수도 있어요. 허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을 잡고 가시면 최소한 거꾸로 매매하는 그런 매매 패턴은 그런 그 과오는 매매의 그 잘못함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기준을 잡고 가시라는 얘기죠. 기준 없이 매매하게 될 때는 시세에 이끌려서 팔 때 사고 살 때 팔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매매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가주의 판단은 시장의 그 장중에 판단하는 게 제일 난데 장중에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전날 종가를 보고 그 다음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맞을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을 갖고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튼간에 신성통상은 그런 기준을 갖고 매매하면 거꾸로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죠. 비하인드 종목으로 좀 떠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또 이쪽이 주춤할 때 딴 쪽 이슈에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신선한 종목을 찾아야죠. 그런 것들은 제가 급등 추천주를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전화번호로 성함을 보내시거나 이 주소를 클릭 신청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많이 참고하시고, 신성통상은 여하튼 뭐 제 말씀 반드시 맞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